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아까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발표한 대책하고 핵심적인 대책들이 활용이 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핵심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여러 주택 공급 대책을 좀 제시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주택 공급이 좀 위축되고 그리고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금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들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리고 주택 금융제도 개선,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됐고,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8월이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서 2023년에서 27년도까지 주택 270만 채를 공급했다는 또 계획을 내세웠고,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분양가 제도를 합리화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잇따라 발표했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도 관련돼서도 이 그러니까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해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 정도 낮췄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고, 그리고 주택담보비율 ATV 완화, 그리고 ATV를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추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이런 대책들 뭐 실효성 있는 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 자체가 시장의 기능에 좀 맡기겠다라는 거였었고,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다양한 규제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정부 눈치 안 보고 내가 너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조금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은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관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번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착륙을 방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길게 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정책적인 역할 자체가 이거를 변동성을 줄여주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은 뭐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측면에서는 뭐 잘한 거는 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 규제를 그래도 천천히 풀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한 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 나갔던 것들, 규제 해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조금 주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래도 아쉬운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주거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세 관련된 이슈들, 이게 과연 지금 이게 현 정부의 이슈냐, 뭐 전 정부의 이슈냐라고 말하기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이제 주거 복지는 세밀한 터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세밀한 터치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거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임차인들의 조금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